이런 일이 다 있네요. 북한에서 영화 한 편 만들었습니다. 첩보 영화입니다. 그런데 광고까지 텔레비전에서 나온다. 결국 김정은이 팍팍 미는 영화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그 북한이 내놓은 영화의 상업 광고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다 잡은 스파이를 놓쳤단 말이오. 허문길의 장편소설 서성없는 전구를 각색한 영화는 조선인민 혁명군의 지하공작소였던 노을조직이 피어오르 나오는 미제의 전쟁 도발 음모를 알아내기 위해 적후에서 벌리는 적들과의 치열한 심리 대결전과 아슬아슬한 투쟁 내용을 당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흥미있게 보여주고 자, 북한 텔레비전에서 나온 상업 영화 광고인데 이렇게까지 홍보를 열심히 하네요. 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 작품이요. 바로 2007년에 지금 바로 방송에서도 나왔지만 허문길 바로 작가가 쓴 소설 포성 없는 전구를 영화화한 작품입니다. 포성 없는 전구. 네. 여기서 전구 하면은 우리는 보통 백열전구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전선할 때 전자에다가 구역할 때 구자. 그러니까 전쟁 바로 구역. 전투구역. 전투구역. 예, 이런 뜻으로 지금 쓴 내용입니다.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영화가 첩보 영화. 특히 공작원의 첩보 영화인데요. 북한에서 그래서 가장 유명한 첩보 영화는 이름 없는 영웅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20부작인데 78년에서 82년까지 무려 5년간 나왔던 CIA를 대상으로 한 여주인공의 정보장교 영화인데 이것도 아주 인기가 아주 많았다는데 이번에도 이 바로 영화는 한국 전쟁 당시에 CIA를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정보를 빼내는 바로 여주인공을 그린 작품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네요. 자기 목숨을 던져가면서 조국을 위해 싸우는 일. 게다가 미국을 상대로 승리하는 모습이라면 덤이겠네요. 예. 여기서 특히 다른 점은 과거에 북한에 있는 영화들은 예를 들면 총을 쏘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전투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그런 장면들은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장면에서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삽입이 됐다고 그래서 북한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곧 영화로 상영이 될 예정인데 상당히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이렇게 팍팍 미는 영화, 총성 없는 전구에 대한 얘기를 좀 봤고요. 김정은 사진이 또 한 번 새롭게 공개된 게 있다면서요. 저희가 좀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주머니에 오늘 아침에 노동신문의 일면에 나와 있는 바로 장면입니다. 김책 공대에 바로 교직원들의 그 살림집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곳이거든요. 지금 아래쪽에 자그맣게 보이는 46층짜리 건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건축 중인데 지금 트윈타워네요. 아주 약한 그 오른쪽을 보면 알겠지만 돛담배처럼 살짝 가운데가 볼록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설계를 김정은이가 잘했다라고 칭찬했던 그 자리입니다. 저게 바로 평양 대동강, 바로 앞이 지금 대동강이거든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그 가로수 앞이 이제 대동강인데 거기에 바로 돛담배처럼 보이도록 두 동을 지었습니다. 자, 46층짜리 건물인데요. 이번에 저거를 3개월 만에 지었다라고 해가지고 아주 마식령 속도를 또 한 번 그대로 재현했다고 해서 김정은이 칭찬을 아주 대단히 자제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 46층 건물 두 개를 석 달 동안 지었다고요? 이거 또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김정은이 저희 가서 며칠 전에 북한에서 23층짜리가 평천구역에 아파트가 건설 도중에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했던 건지 바로 앞으로 1000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식령 속도는 21세기의 속도라면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왼쪽 위에 있는 그 동그라미 안이 23층 아파트가 지난주에 붕괴된 곳이고요. 그렇습니다. 조금 아래 노동상 중앙위원회 청산 거기는 왜 표시가 된 거죠? 바로 김정은이 직무하고 있는 사무실이
바로 그 아래쪽이 평양역인데요. 네. 여기서 위쪽으로 한 500m 가면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네. 김정은이 평소에 근무를 하고 있는 자리고요. 네. 거기에서 약 왼쪽으로 500m 정도 가면은 네. 그 23층 아파트가 붕괴한 곳이 나오고 거기에서 약 3km 동남쪽으로 내려가면은 네. 김책 공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대동강이 쭉 흐르는데 그 강가에 있는 예. 것이 김책공과장이고요. 거기가 바로 건설 현장이고 그 아래에 있는 자그마한 지금 섬이 능라도입니다. 예. 네. 자, 대동강이 흐르고 그 안에 능라도가 있고 꼭 한강에 여의도가 있는 것 같은 위치에 있는 건데요. 예. 자, 그러니까 김정은이 집무실 뭐 여러 곳이니까 늘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장 중요한 집무실 코앞에서 건물이 무너졌고 그러니 걱정이 됐겠죠. 민심이 많이 이반될 수 있으니까 이곳을 찾아서 격려하는 모습입니다만 이 46층짜리 건물을 석 달 동안 이렇게 지었다. 조선 속도, 마식령 속도, 이 속도 전 걱정스럽긴 예, 합니다. 사실은 김정은이 네. 속도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23층 건물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바로 최고 책임자 인민보안부장을 바로 보내가지고 주민들을 상대로 어떤 사과를 했는데 사실은 김정은이 사과해야 할 것이다. 왜? 속도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김정은이 사과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북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좀 더 해보겠어요.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소개할 건데요. 염수정 추기경이 이제 개성공단을 방문했는데 오늘 새로 공개된 사실이죠. 북한이 우리가 돕는 지원 시시껄렁한 물건을 안 받겠다. 뭐 이랬다면서요. 예. 바로 통일부와 대북 협력 민간단체 협의 그 얘기에 따르면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드레스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남쪽에서 보내는 인도적인 지원 물품을 모두 거부하고 심지어 간 것은 반송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북한에 있는 북측 민화협에서 네, 네. 귀협의 소속 일부 단체들이 네, 네. 우리와의 사전 합의 없이 시시껄렁한 물자들을 계속 들여보내고 있는데 유감을 표한다. 앞으로 사전 합의가 없는 물품은 모두 전부 회송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남측 당국에서 고통이니 배고픔이니 취약계층 지원이니 하면서 심히 우리를 자극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뭐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뭐 수도 없이 우리한테 가져갔는데 이제 뭐 시시껄렁한 거 받지 않겠다. 아주 덩어리 큰 걸 내놓으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네. 사실은 남측 정부에서 네. 그런 것들 인도적인 물품, 의약품 이런 네. 것들은 지원을 하면서 굳이 북한을 자극하는 네. 뭐 예를 들면은 배고픔, 네. 고통, 취약계층 지원 네. 이런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줘도 될 거를 굳이 네. 북한을 자극하면서 줄 필요가 뭐가 있냐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긴 자극받을 준비가 돼 있는 가운데 이런 멘트, 문장을 썼기 때문에 그런 반응은 좀 나온 것 같군요.